자, 지금부터는 신 720선, 그죠? 720선. 네, 4강, 경공맥 흐름도 등등 해서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자, 28번에 보면요.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는 항시 두 개를 받아요. 대출 거래 약정서, 그 다음에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돈 빌릴 때는 뭡니까? 이런 걸 안 받고 뭐 받죠? 차용금 정서. 이거 받죠? 차용금 정서. 뭐, 이자는 몇 프로고.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차용금 정서를 받는데 은행에서는 차용금 정서를 안 받고 뭐 한다고요? 대출 거래 약정서. 자, 설정 계약서 똑같아요. 똑같는데, 대출 약정서는 그런 겁니다. 네가 얼마나 빌리고 하겠다면 이자는 몇 프로 주고, 연체하면은 내가, 자,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플러스 몇 프로요? 최고 3%입니다. 최고 3%. 자, 잘 배우세요. 연체금리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약정금리, 옛날에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3%다 크면은 겸해 들어가면은 17% 됐어요. 17%. 완전 은에서 폭리했어요. 그래서 문정부에서 그거를 시정을 했습니다. 최고금리를 약정금리 플러스 3%. 자, 다시요. 이 연체금리는, 연체는 약정금리 플러스 몇 프로요? 플러스 최고 3%, 최고 3%. 그죠? 이거는 대부업체도 마찬가지. 대부업체 아시죠? 대부업체, 개인 대부업체도 마찬가지. 3%.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입니다. 최고 3%. 지금 최대금리가 20%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0%, 연 20%좀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경매됐다. 그러면은 3% 받다가 경매되면은 6% 이상 못 받습니다. 전에는 17%, 18% 막 받았거든요. 엄청 받아갔습니다. 그거를 국제적인 관리 비용이 3%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한국 어느 은행들은 왜 그렇게 많이 받냐? 이래서 이제 3%로 내린 겁니다. 무조건 대부업체고 나발이고 하여튼 무조건 최고금리를 3%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권 설정 계약서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보통 1억 빌리면은, 아파트 1억 빌리면은 채권 최고액을 옛날에는 1억 3천 많이 했어요. 지금은 1억 2천을 많이 합니다. 20% 정설정. 20% 정설정. 그럼 여기서 채권자 겸 건전한권자 그런 것은 은행입니다. 은행. 채무자는 돈 빌리도 한 사람, 채무자. 건전한권 설정자는 소유자. 그 아파트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건전한권 설정자. 그래서 보통 A가 이 채무자하고 이 같은 경우 많아요. 두 개가 비슷한 경우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남편인데 은행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한 2억을 빌려달라 했더니 담보 달래요. 그래서 제 와이프 담보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채무자 들어간 거고, 와이프는 건전한권 설정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경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체가 되고 경매가 돼요. 자, 그럴 때 채무자는 남편은 지 아파트가 3차 떨었다, 못 삽니다. 낙찰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건전한권 설정자가 다를 때는 낙찰받으면 됩니다. 와이프는 그 아파트에 3차에서 뛰더라 낙찰받으면 된다. 자, 이해가죠? 자, 그러면 채무자는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건장 설정자 같을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건장 설정자가 와이프다, 배우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가능한 배우자는.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설정 채권처. 건전한권 설정 계약서 얼구에 보면 있죠. 우리 얼구 등기부에 보면은 채권처 1억 2천 되어 있습니다. 자, 29번. 임의경매와 관계입니다. 써놨네. 연체이자는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이내. 대부업체 포함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뭐고? 빨간 거는 임의경매고, 파란 거는 강제경매고, 그 다음에 공매고 그렇습니다. 자, 집행권은 임의경매는요, 집행권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강제경매만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강제경매. 그 다음에 이제, 공신력. 자, 우리 공신력은 이 강제경매는 공지 있는데, 임의경매는 공신력이 없다. 자, 이야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시티7에 보증금 3천에 월세 200만원에 전월세 나왔고, 나 미국 갔어요. 2년쯤 돼서 오보니까, 일마가 내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지가 국민에 가서 대출 받아먹은 거예요. 3억을 받아 챙겨갖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본게. 등기부터 본게. 소유자도 내 그게 아니고 지명으로 딱 바꿔놨고. 희한하죠? 그러면 뭐 됩니까? 내가 미국 총 하나 사가지고 옷을 하나 싸비면 되는데, 싸기는 그렇고, 그때 이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요. 소유권을 다시 원위치하라 이 말이죠. 빼해라. 그러면 소송하면은, 옛날에는 그게 예고등기입니다.
그런 소송이 들어오면, 아, 이게 소유권 다툼이라고 예고등기인데, 예고등기 지금 있다 없다? 폐지해버렸죠? 이제 예고등기 안 올려줍니다. 소유권 다툼이라고 안 올려줘요. 자, 그래갖고 소송에 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겼다, 내가. 당연히 이겼죠. 당연히. 저는 이제 신분증하고 전부 다, 집문서하고 전부 다 등기필증 위조했으니까 이제 지명이 난 거고. 자, 은행이 이제 3억을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럼 은행은 이 무효인 건의당이니까 요거는 손실을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 하는 겁니다. 공신력이 없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흠이 있다. 흠이 있으면은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적시항고 하면 돼요. 적시항고.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해서도 이의를 할 수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강제경매는 적시항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강제경매 했을 때는 적시항고 이런 문구를 못 쓰고요. 청구 이의소 이렇게 다 타야 된다. 뭐 이런 이건 이제 법률 용어니까 막 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강제경매 하려고 하면은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그만 아시면 돼요.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 막 그 정도. 그다음 공매는 이제 국가에서 압류해서 공신력이 있고요. 조세 체납자한테 이제 이렇게 강제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공매를 하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은 모두 다 대금을 납부하면 이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낙찰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안 돼도, 자, 오늘 경고면 잔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오늘 똥똥 두드려갖고 내가 집주인하고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등기는 일주일 뒤에 되더라도. 그죠? 그럼 이전 잔금 딱 넣는 그 순간부터 나는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그 다음 30번. 강제 집행 역사는 왜 되느냐? 우리 민사소송법에서요, 62년도에 경매법으로 가다가 또 민사소송법에 이게 또 강제 집행편에 있다가 2002년 7월 1일부터 아까 전에 배웠죠. 국보 사건, 10보 사건. 2002년 7월 1일부터 민사 집행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는. 자, 경매는 무슨 법요? 민사 집행법. 언제부터? 2002년도부터. 그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별도로 분리돼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일 마지막에 출전됩니다.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에서 분리되었고 현재 민사집행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입니다. 자, 31번. 수강생에 적합한 경매 서적이 없습니까? 여기입니다. 그죠?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만든 경매계장, 사법보좌관, 판사 등이 집필한 경매 업무 편람이 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로 이제 이 책자는 경매무 편람이 있는데 의정부 지방법원 가면 있어요. 있는데 예로 농지증 반려증명을 제출했는데 매각 불허가 되면은 법원은 10% 몰수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 넘어왔습니다. 이 책자는 요겁니다. 요 책자 있는데 요 책자는 지금 의정부 지방법원 가니까 이게 다운로드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갖고 있는 파일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얼굴 위에 보면은 이게 검색창이 있어요. 농지무 편람에서 치보면은 여기 이제 822번에 이 자료실인가? 여기에 하여튼 치면은 822번에 경매무 편 책자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로 다운받으면 돼요. 다운받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저는 이렇게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보고 있어요. 이건 아주 사법보좌관들이 이제 쓴 책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적시항고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수 매수는 어떻게 하고, 10% 몰수했을 때 10% 돌려줄까 말까. 자, 제가 돌려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돌려줄까 말까. 제가 이제 고민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131페이지 보면은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책자대로 보통은 돌리고 있어요. 돌려주고 있는 법원도 있고 노 하는 법원도 있고 거의 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를 때는 요 책자를 들고 와서 설명하면서 여기도 보니까 돌려주라고 되어 있더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며 써놨죠. 32번에 보면 써놨습니다. 이게 131페이지에 대장 소관청에서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 130페이지 보면요. 거부한 게, 자, 넘어왔습니다. 거부한 경우에 소재지 관서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농지 취득 자기 조건 무관하게 농지에 해당하지만 그 위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고, 그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고 농지 현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상 복구되기 전에는 농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읍면 동사무소에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다. 이는 소재지 관서가 농지증 발급 거부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을 들어 사실상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읍면 사무소는 불법 행위를 변경돼서 원상 회복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농지증 반려할 수 없고, 행정청에서는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변론하고, 원상 회복되기 전이라도 낙찰자한테 농증을 발행한다는 취지의 대부분 판례가 있다. 자, 이게 누자가 이게 틀렸어요. 자, 이게 누 아니고 두더라고, 두. 금식이 안 돼요. 2007도 3176 판결이 있다. 자, 그래서 그건 저 뒷페이지에 붙여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2007도 3176 판결. 자, 이렇게 해서 두로 바꾸면 됩니다. 누가 아니고 두. 좀 오타 나온 것 같아요. 자, 요 판결에 지금 이런 게 써놨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판결, 자, 이런 거요. 농지를 낙찰받으라는 게 이게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강서구 대제일동장 소송했습니다. 했더니, 농증을 반려를 처분을 취소하라 소송을 했더니, 결국 법원에서는요, 경매농지 최고가 매수인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 회복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낙찰자가. 그에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배 가능한 토지로 농지로 원상 복구된 후에 농증을 발급이 가능하다는 강서구 대제일동장의 처분 사유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부산 고법 판결 요거를 봐야 10페이지 볼 수 있고요. 위에 대법원 판결은 이제 확정은 됐는데, 여기는 심리 불속행 기하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고법 판결을 보면 설명이 상세합니다. 한 10페이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거를 이제 넣으면서 이어놨는데, 문제는 이제 10%를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기 책자의 저자의 의견은 이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에서는 이제 몰수한다 특징을 조건했기 때문에 몰수하는 게 맞는데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면은 10% 돌려받는 거고, 말 못하면은 그냥 떼이고 막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겁니다. 자, 3억짜리 1억 들었어요. 1억 2천 들었어요. 그럼 내가 자기업수비 얼마 들었으면 그러면 1,000만 들었죠. 농점 못 받았어요. 떼야 맞는 거죠 원래가. 근데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법원들은 절반은 돌리고 절반은 안 돌리고 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공매는 압류재산에 돌린다 안 돌린다? 돌리죠 지금. 돌려야 있고, 경매는 몰수도 해야죠. 몰수. 대원칙이 몰수입니다. 몰수인데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있나 하면은 이게 경매 의무 편랑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책을 안 주니까 의정부 지방법원장한테 전화해서 야, 법원장님 그 경매 의무 편랑한 거 좀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경매인한테 전화해갖고 내 책이 좀 필요한데 좀 보내주소. 그러면 안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다운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편집하면 됩니다. 프린트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죠. 아주 쉽게 써놨어요. 쉽게. 이거 쉽게 써놨고 아주 어렵게 써놓은 건 요겁니다. 요거 2건. 민사집행 이거 2건, 2건, 3건. 요거 2건은 좀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경매계장들은 전부 다 요거를 가지고 계셔. 요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 업무를 보고 6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 2권에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좀 쉽고 요거는 아주 어렵고 상세히 써놓은 이런 책자입니다. 요거는 가격은 한 10만 5천 원 정도 2권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프린트하고 싶으면은 822번 가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찾아가셔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자, 33번입니다. 33번. 자, 이 책자에 첫머리에 이 나와 있죠. 첫머리에 민사집행법 총론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조금 여기 있죠. 민사집행법 총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온 건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경매 절차는 어떠느냐, 그죠? 자, 은행에서 연체가 되면요, 보통은 한 3개월, 5개월 기다립니다. 계속 경매 안내 통지문이 가죠. 경매 이렇게 딱 빨리 넣어라, 이자 넣어라, 그죠?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한 3개월, 5개월쯤 되면 은행에서 경매를 신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아까 이제 약정서, 건전한 거 설정 계약서, 그런 거를 첨부를 해갖고 임의 경매 신청 뒤에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법원에다 들러줍니다. 그러면은 등기소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등기소에서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부에 올라가죠. 등기부에도 이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임의 경매 하고 이제 그게 결정이 돼가지고 등기부도 올라가고, 자, 그러면 세입자는 우리 소액 임차인은 등기부 요구 이전에 전입해야 되지, 그 이후 전입하면 될까 안 될까? 소액 보증금 준다 안 준다? 요거를 기준해서 이전에 전입해야 되고 이후에 전입하면 소액 보증금 안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 이제 촉탁이 되고 등기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경매를 준비를 하죠. 자, 그러면은 사법보장관이 지금 집행관한테 현황조사서를 작성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법보장관이 집행관한테 현황조사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한테 뭐합니까? 감정평가라, 그죠? 감정평가사. 평가사한테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막 하겠죠? 가서 현장 가서 가격도 조사하고 집행관이 누가 있는지 전입자가 누군지 이제 그거를 조사합니다. 특히 요때 유치권 신고자는 사진을 잘 찍혀야 돼요. 알겠죠? 찍혀가지고 내가 점유를 잘한다 하고 집행관 하면 코피도 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집행관이 와 다시 유치권자가 공사되고 못 받았다고 점유를 잘하도록 해야지. 이 친구들이 보고서를 딱 제출하고 났는데 뭐 점유 백날 해봤자 허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주로가 2차, 3차에 가죠. 그때 가면은 프랜카드가 막 붙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그 프랜카드가 그림이 언제 된다고요? 요때.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할 때, 감정평가상 할 때, 그때쯤에 벌써 나와서 있어야 돼. 그때 안 나오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더라. 집행관이 아무도 없더라고 사진 보고 찍어갖고 이제 보고서 다 했는데, 그 뒤에 뒷날부터 이제 뭐 프랜카드 갖다 놨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고, 뭐 붙이고 짜지고, 뭐 유치권 공사대금 3억 못 받았다 하고, 백날 해봤자, 그거는 점유에서 패소 됩니다. 패소. 점유를 못했다고 해서 뭐 유치권 다툼에서는 거의 막 패소가 확실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잘 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종기까지가 언제나 그러면은 보통은 땡하고 종기까지는 3개월이 냅니다. 3개월. 그래서 보통은 임의 경매되고 1, 2, 3개월. 이때 2, 3개월 중간쯤 되면 배당 요구 종기가 돼요. 그럼 그때 임차인들은 빨랑빨랑 해야지. 종기가 지나서 한다. 그거 안 됩니다. 알겠죠? 종기 지나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나오거나 매화무금의 해설을 이제 비치를 하죠. 사법부장관이. 실무는 경매회장이 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날짜를 정하죠. 경매 날짜를 정하고 낙찰이 되면은 매화 결정기일이 일주일 뒤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싫은 사람은 적시항고하든지 허가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매화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든지 적시항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넣으라고 연락하겠죠. 대금을 넣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경매 날짜가 되고, 그죠? 경매 날짜가 여기 되죠. 예로 여기 5월 1일이다. 매화기일이 5월이다 그러면은 허브 결정의 선고는 5월 8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금을 넣으라 하는 것은 이제 적시항고가 이제 안 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7하면 5월 15일 날. 5월 15일까지 딱 기다렸다가 적시항고 없더라 하면 5월 16일 되면 돈 내라 합니다. 5월 16일 날 연락하죠. 그럼 요때부터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5월 16일부터 5월 1일 낙찰 됐어요. 그럼 잔금은 5월 16일부터 5월 31일 내지 한 6월 15일까지. 그죠? 5월 1일 날 경매 낙찰되면은 잔금은 보통 6월 한 5일에서 15일, 그 정도 잡힙니다. 6월 5일에서 15일 정도. 보통 한 40일 전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히더라고요. 대금 납부 기한이. 그럼 그때까지 내시면 되고, 늦게 냈다 하면 몇 프로요? 연 몇 프로? 12%. 늦게 내면 연 12% 추가금 하셔야 돼요. 다음 기일까지, 그때까지 마이너스 3일 전까지 원래는 하셔야 됩니다. 12% 내고 늦게 내도 됩니다. 그럼 잔금을 안 떠요. 5월 1일 날 낙찰받고
6월 5일 날 돈을 안 냈어. 그러면 7월 5일까지는 안 내니까 7월 5일 정도까지는 연 12% 계산해서 일자 계산해서 주면 되고요. 그러면 7월 예로 10일쯤 경매가 또 잡혔다. 재매각이. 그때는 원래는 마이너스 3일 전까지 연 12% 내고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날 왔어요. 마이너스 1일 전에 재매각 기일에 7월 뭐 10일인데 7월 9일 나왔어. 돈 내라. 받아줄까 말아줄까? 받아줍니다. 신문은. 그러면 7월 11일, 8월 11일로 넘가버리고 받아준다. 자, 그런데 7월 10일에 또 유찰돼 버렸어. 이때 됐어요. 7월 한 25일 돼서 돈 가지러 왔어. 돈 내겠다고. 12% 물고. 법원에서 받는다,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연 12% 내고 옛날 낙찰받은 거 있죠. 그 가격에서 하겠다 하면 낙찰 안 된 이상은 유찰되는 순간에도 돈을 내면은 받았다. 유찰되고 나서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배당을 기일을 정하죠. 배당기를 정해가지고 이제 확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배당기일 날 마이너스 3일 전에 열람이 됩니다. 열람이 돼요. 열람이 여기 있네.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를 작성 비치를 하고 여기 플러스 열람됩니다. 열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 소액보전금 내가 2천만 원 받는지 이제 물어보면은 이때 가면은 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공매는 며칠 전까지요? 7일 전까지. 경매는 3일 전까지. 열람이 됩니다. 열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람을 해가지고, 내가 소액보증금 빠졌다 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배당기일 날, 내가 소액보증금 빠졌어. 2천만 원 받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손을 들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죠? 배당이 하기 어려워요. 보통 배당기일 오후 2시거든요. 2시에 가보면은 한 20개 사건에 쭉 앉아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돈 받으러 온다고 다 와 있어요. 임차인도 오고 막 그래 되는데 그때 가서 배당표 보니까 내 이름 빠져가 있어. 그걸 물어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만 이렇게 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어보기도 어렵고. 또 이러거든요. 2시 되면은 판사님 옵니다. 차례 견해가 차례하거든요. 그럼 견해하고 혹시 배당표를 받으시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요거로 종결합니다. 하고 2시 2분 되면은 자 판사님 경례하고 경례하고 나면 판사 들어갑니다. 그럼 끝나버렸어요. 일을 못했어요. 그건 큰일 납니다. 2시 5분에 차 내려가지고 2시 5분에 주차도가 늦었어. 5분에 5분 벌써 끝나버렸어. 배당은 확정이 돼버렸어요. 확정.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시 1분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손을 들고 있습니다. 내 소액보증금이 안 줍니까? 이제 따질 수가 있는데 2시 5분에 와서 이의 있으면 그냥 판사 앞에서 들어갔다고. 그럼 그때는 이의 딱 해봤자 그는 확정이 돼버려가지고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나눠줘. 출금 명령서 해갖고 돈 나눠주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고 공탁계를 거쳐서 은행 가서 돈 타가지고 이체를 하든지 받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요거는 이제 낙찰 이후에 경매 진행 절차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낙찰이 됐어요. 예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되면은 7일 이내에 매각 결정기일이 지금 지정됩니다. 보통 또 7일 이내 적시항구가 없으면은 매각이 확정이 돼요.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대금 납부기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납부기한이 지정되는데 통상은 예로 5월 1일 날에 매각이 됐다 하면은 이게 예로 있습니다. 이게 5월 1일 같으면은 이게 5월 8일 7일도 아니까 5월 8일 요거는 5월 15일 그럼 뭐 이제 5월 16일부터 이게 5월 1일이니까 한 6월 한 10일 봅시다. 6월 10일 6월 한 10일까지 이제 돈을 내라. 6월. 그럼 5월 1일 날 낙찰됐으면은 한 6월 10일쯤 잔금을 넣으면 된다.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미리 내고 싶으면은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내시면 된다. 자, 기억됐죠? 그렇습니다. 자, 산을 낙찰받는데 건강이 발견됐어. 금광. 발음이 좀 그렇나. 건강이 발견됐어. 그러면 5월 낙찰되고 5월 1일 날 봤어요. 잔금 넣겠다 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 법원에서. 안 받을까 하면 5월 며칠요? 5월 16일 되면은 이제 받아줍니다. 그때는 우편이 날아가면서 이제 돈 내라 하고 날아가는 날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받아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5번. 경매 흐름도 봅니다. 자, 경매가 신청이 되면은 개시 결정을 한다. 경매 결정을 하고
등기부에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찍히고 공매는 공매공고가 등기부에 찍힙니다. 등기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송달 다 하겠죠. 송달하고 채권 공과금 신고를 하세요. 세무서 막 연락합니다. 은행도 연락하죠. 그러면은 이제 또 현황조사, 집행관이 이제 현황조사도 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길 이내, 그죠? 종길 이내 배당 요구도 하라고 연락합니다. 세입자들한테 뭐 연락하는 게 엉성하죠. 일반 우편으로 그냥 가니까 버리비 뭐 참 그렇죠. 자, 그다 자우전 이제 배당 요구 연락이 가고 그거를 가지고 전부 종합해서 매각 문건 맹세서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 경매에서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자, 여기에서 글 한자로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한자 틀리면은 이렇게 한고 적시한고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럼 신문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자, 1차가 언제입니다. 그거 한 14일 전에 공고를 해요. 신문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연락합니다. 옥션원이나 지옥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열람을 하고, 매각기일이 이제 지정되죠. 막, 지정되어 있고, 7일 전에, 7일 후에 매각 결정기일이 지정이 되고, 적시항고가 또 없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로 5월 1일이다. 그러면은 매각 허가 결정은 5월 8일, 적시항고가 없으면은 5월 15일에 확정이 되고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금을 넣어라 이렇게 연락 옵니다. 그럼 돈이 들어왔죠. 이 기한까지 딱 정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주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원래는 4주 이내인데 예로 6월 10일이 대금 납부 기한이다 그러면요. 배당기일은 4주니까 뭐 7월 10일 이전에 라야 되겠죠. 근데 보통 7월 15일도 될 수 있고 뭐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배당기일은 보통 한 달 뒤쯤 놓는다 보면 됩니다. 한 달 뒤쯤. 자, 배당기일이 지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타가겠죠. 채권에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전하실 분은 또 이전도 하시고 돈을 냈으니까 그죠. 그때 이제 배당기일이 아니 돈을 낸 거는 이날이죠. 이날 넣고 바로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했으면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은 돈을 넣은과 동시에 바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2천만이든 2억이든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배당기일까지는 무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배당기일까지는. 알겠죠? 무상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잔금 넣는다 해서 바로 나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 돈 타야 되죠. 뭐 2천이든 2억이든 뭐 타가야 되는데 받아가야 되는데 받아간 날까지는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나 분명히 2억을 2천이든 2억을 받아가는 임차인인데 소송 들어갔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상한 소송이 들어가지고 1심, 2심, 3심 가다 보면 한 2년 급이 있어요. 무상이 되느냐? 무상 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돈 받는 날까지 배당표 확정되는 날까지는 무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무배당되는 임차인들은 낙찰자가 잔금 넣으면은 그때부터는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그 사람들은 인도에 힘짜면 바로바로 잘 내줘요. 하여튼, 무배당되는 사람은 낙찰자 잔금 넣으면 그때부터는 너무 집에 공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가 야, 지로 내놔 하면 줘야 됩니다. 최소 연 5%. 최소라도 연 5%는 줘야 됩니다. 자, 하여튼 막 그런 절차가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6번. 36번은요, 보통 경매가 되면은 대문에 무엇이 막 붙어가 있어요. 이 안내문은 누가 붙였을까, 이거? 대문에. 경매된 이 아파트의 대문 앞에 이거 누가 붙였어요? 이거 누가 붙였어요? 법원에서 붙였어요. 법원에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관에 가서 조사한다 아닙니까? 동사무소 가서 세무서 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그 자료를 들고 또 현장 갑니다. 현장 가서 뚝뚝 두드립니다. 세입자가 있는가? 두드리고 이제 있든 없든 자우장 안내문을 붙이는. 안내문은 주로 뭐냐 하면은 이죠. 참고로 기아가 소액 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때에는 서류를 가지고 경매 8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받는다 말하는 거죠. 이야기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라 말합니다. 배당 요구 할 때는 전세 계약서하고 주민등 초본을 붙여서 배당 요구를 하세요. 막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 부분도 뭐 201호인지 그림을 그려서 좀 내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 조사 담당한 집행관 사무실에 일본은 직원입니다. 직원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의 1230.
19에 1230. 자, 한번 보세요. 뭐인지. 창원 성산구 남양동에 아파트가 겸해 놓는데 법인이 전세를 줬어요. 그 영양사가 숙소를 쓰고 있었어요. 숙소로. 쓰고 있었는데 전세권을 주고 숙소 쓰고 있는데 겸해들 앞에서요. 자, 그래서 사건입니다. 성산구의 성원 2차 아파트의 전용이 25평인데 여기에 낙찰이 됩니다. 1차 가격으로 비슷하게 됐죠. 되는데 임차인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 호텔에 여기 법인에서 전입은 안 하고 2억 4천을 주고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2억 4천을 주고. 자, 하나 호텔 리조트입니다. 리조트에서 하나 리조트에서 그 영양사의 그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했어요. 1순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경매들 앞에서요. 경매가 들어갔는데 전세 돈을 달라 방 빼겠다 해도 별로 안 줘요. 그럼 문제 됩니까? 자, 우리 전세권자는 너무 쉽죠. 바로 경매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 설정한 이유가. 자, 그럼 이미기면 바로 됩니다. 그럼 요런 경우에 전입이 없고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사람이 경매 넣을 때 예로 2억에 팔리든 1억에 팔리든 뭐 팔리겠죠. 부족한 금액은 인수가 된다 안 된다? 인수가 된다 안 된다? 부족한 금액 안 됩니다. 전입이 없잖아요. 전입이. 제일 군번이 앞선 사람이 자기가 경매를 넣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경매를 넣는다. 은행에서 그냥 설정해서 경매를 넣는데 전입자가 없잖아요. 그죠? 응시했을 때는 이 전입자가 있으면은 예로 그 영양사가 전입 신고했으면은 이 날짜 때문에 또 이게 뭐 앞선이 뒤선이 갖고 또 모자란 걸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전세권만 설정한 거는 자기가 경매를 넣었을 때는 1억 5천에 팔리면 9천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럼 1억 5천에 팔리면은 법원에서는 그냥 주느냐? 안 줍니다. 낙찰자의 1억 5천 명도 확인서를 또 가져가야 돼요. 전세권자도. 10분 쉬어야 되겠네.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안내문을 붙는 거는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는 입니다. 대문에 딱 방마다 붙여놔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경매 컨설팅 법인에서 이런 막 우편 나옵니다. 우편이 주로 나와요. 무슨 우편이냐? 자, 니 경매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낙찰 전문 회사니까 1년 연기를 하고 싶다. 든지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연기를 해줬구만 이런 게 있어요.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자, 연기를 어찌하면 할 수 있죠. 보통 경매가도 어찌 연기됩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자, 개인회생 하면은 전에 배웠다 그죠.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경매가 멈추다고 좀 딜레이 된다 이렇게 했죠. 지연된다고. 그죠? 개인회생 파산 뭐 등등 이렇게 걸리면은 경매를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업무를 해주겠다면 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돈 막 달라 이 말이죠. 이런 이제 법무법인에서 이런 게 많이 날라옵니다. 대문에 보면 많이 쌓여요. 보면은 많이 쌓입니다. 집행관도 안내문 붙여놨고 배당 요구하라고 이런 게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공매도 들어가다 그러면 공매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공매도 자산관리공사에 권리 채권 신고 및 배당 요구를 배분 요구를 해야 되겠고, 경매는 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안내문이 많이 붙는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37번부터는 또 10분 쉬고 합니다. 지금 52분이에요. 근데 아는 만큼만 보이니까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배워야지. 그냥 막 주묵국으로 그거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지. 안 됩니다. 자, 37번 봅니다. 페이지 수는 18페이지. 37번. 매수 희망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법원 서류 세 가지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 3인방이 누구냐. 이야기입니다. 자, 매수 희망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법원 서류 세 가지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문건, 명의서. 요거를 전부 다 혼합해서 옥션은 지주옥션에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갖고 사이트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옥션하고 지주옥션은 실시간 돈이 막 두두두두두둑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옥션은 옛날에 탑옥션, 굿옥션 갔다가 지금 옥션을 바뀌었거든요. 한 5년 지난
됐는데 상당히 뭐 옛날에 뭐 하여튼 100억 주도 안 판다 그거 뭐 그랬거든요. 안 판다. 근데 지금은 뭐 200억, 300억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사이트를 잘 또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남이 하는 것도 못할 수는 없는 거죠. 가능하다 싶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다. 꼭 경매 아니라도 저 인터넷 능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이트 쪽에 공격을 해서 접근을 해서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자 봅니다. 해당 좋았어. 이 노감만 이건 작성 노감입니까 이거? 집행관 그죠? 특히 유치권 신고한 사람은 요때 사진에 찍어야 되겠다. 기록에 남기게 돼. 유치권 신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요거는 뭐 1차 금액 정하는 거죠. 1차 법사가, 1차 법원 사정 가격이라죠. 유차 시마다 한 20-30% 떨어집니다. 20-30%. 자, 1차가 100원이다. 그러면 2차는 80원, 3차는 64원, 51원 이렇게 뜨는 데가 있고 이렇게 뜨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1차가 100원이다. 그러면 80%, 70%, 56%든지 49%든지 이렇게 떨어지는 법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20-30%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잘 떨어져요. 그 다음 매각 문건에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 마이너스 7일 전부터 보여준다. 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설정 이후에, 그죠? 확정일자부 임차인들. 자, 여기 임차인 중에서는요, 설정 전에 있는 사람이 있고 후에 있어요. 설정 전에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내가 전세를 2억을 줄 때 등기부등본에 각골고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럴 때 들어간 사람 있죠. 전입신고했다. 이런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경공매에서 무조건 받는데 그 사람 누구한테 받느냐? 낙찰한테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설정 뒤에 막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전확배 배당 요까지 좀 잘 하셔야 되겠대요. 자, 무슨 이야기죠? 전확배 그죠? 세 가지 필수고 이제 소액 임차인은 전배 소액 임차인은 임차인은 전 플러스 배당 요구가 돼야 된답니다. 확정일자 없어도 돼요. 소액 보증금 받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임금채권자는 3개월 퇴직금, 3개월 급여는 1순위 최우선 변제권인데 요거는 이제 임금채권자는 3개월 퇴직금, 3개월 급여, 3개월 급여. 그럼 나가 10년 근무하고 10년치 퇴직금 하고 10개월 월급을 받았다. 이래도 결국은 경매 들어가면은 은행 설정을 아무리 잘라도 은행보다 먼저 가자입니다. 몇 년치요? 3년치? 3년치. 그러니까 3년치 퇴직금은 3개월이죠, 사실은. 1년에 한 달 주니까 보통. 그러니까 한 3개월 퇴직금하고 3개월 급여 정도는 은행보다도 먼저 준다고 합니다. 먼저 준다. 자, 근데 임금채권에 조금 이상한 거는 이런 거예요. 차용단지의 법인입니다. 나 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 이에요. 그러나 사장님 아파트가 시티7에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청구 못합니다. 개인 아파트에는. 법인은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사장님 개인 아파트에는 임금채권이 청구받자 안 됩니다. 배당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사용자의 총재산 뭐냐? 법인은 법인에 법인 종업원은 법인 주식회사에 있는 법인 공장에 해야 되고 만약에 또 차용단지에 법인 아니고 뭐 정비공사 이럴 때는 이제 개인 명의이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아파트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 명의 된 거는 개인 상관없는데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은 꼭 법인에 등기된 고거에 때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가 되고 난 뒤에 가압류한 사람 있어요. 늦게 가압류한 사람 경매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배당 요구 꼭 하셔야 되고 그러나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등기된 주택 임차권 등기된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당연 배당 요구권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권자라고 부른다. 예로 건저당을 했든지 전세권을 했든지 하여튼 주택 임차권을 했든지 등기부에 올라간 사람은 잘 챙겨줍니다. 경매되기 전에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경매 딱 이후에는 법원에서 몰라요.
법무사가 만들 때는 경매 딱 디데이 정해가지고 딱 접수식이죠. 그것만 법원서 알고 있고 예당서 알고 있고 경매 뒤에 가압류 이런 사람 잘 모릅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경매가 되고 난 뒤에 가압류를 해가고 돈을 돌아 이런 사람들은 꼭 법원에다가 배당료를 하셔야 돼요. 경매 등기 이전에 주택 임차권 이런 사람들은 배당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배당 안 해도 다 됩니다. 당연 배당 요구 대상자인데 딱 한 사람이 안 됩니다. 누구냐? 담보 가등기. 이 뭐냐 하면은 가등기사 돈 빌려주고 가등기죠. 돈 빌려주고 한 담보 가등기는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돼요. 근자는 배당 요구 필수입니다. 필수. 담보 가등기 근자는 여러분 건전한 뒤에 은행 설정 뒤에 가등기 해놨어요. 여러분 돈 빌려주세요. 그 소유자한테 아파트 주인한테. 그때 그 사람은 꼭 배당 요구를 합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에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만 꼭 좀 등기부에 있는 사람은 다 잘 챙겨주는데 등기를 해놨으니까 경매되기 전에 등기된 사람 다 챙겼는데 가등기 담보권자는 꼭 배당 요구를 꼭 좀 해야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은 안 챙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38번 입찰이 되고 매각 결정이 되고 잔금을 넣는데, 자, 입찰 기입찰표를 작성해서 내는데 매각기일에 경매 법정에서 기입찰표 신분증 입찰 보증금은 매수신청 보증금을 10%죠. 자, 매수신청 보증금은요, 요 놈은 요거 10% 요거는 자기압 수표를 보통 내야 되고요. 자기압 수표도 되고 또 뭐 됩니까? 현찰 됩니다. 현금도 됩니다. 되는데 하여튼 금액을 초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단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로 보증금이 100만 20원인데 20원을 동전 안 넣었어. 안 됩니다. 수표 100만짜리 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20원이 없어가나 1000원짜리, 만원짜리였다, 5만짜리였다, 그 상관없어요. 뭔 말이죠? 많이 넣으면 상관없어. 딱 가이드라인보다 똑같거나 올라오면 상관없는데 10원, 20원 빠지는 건 안 돼요. 무조건. 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로부터 일주일 내에 진행이 되는데, 맞죠? 농지는 농지증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하고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허구 결정을 선고하게 되고 7일 내에 만약에 그 대해서 적시 항고가 불변기 아닙니다. 7일 이내에 적시 항고가 없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 후, 그러면 확정 후 그는 14일이죠. 14일 되고 난 뒤에로부터 1월 안에 대금의 지급을 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여러분은 낙찰자는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한다. 미납시 지연이자 12% 계산한다. 자,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수가 없을 때는 법원은 직권 후 재매각을 명한다. 재매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 대금에 대한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이율 12%의 지연이자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는 재매각 절차를 취한다. 그래서 잔금을 넣으라 했는데 6월 12일까지 안 냈어요. 6월 말 돈 내려왔어. 그러면 20일 동안에 연 12% 물리고 받는다. 그 이야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법률 용어는 뭐 복잡하게, 그죠? 뭐 복잡한데, 내용은 그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자, 차순위 신고. 신고인이 매각허가 받을 때는, 자,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겁니다. 간만에 차이가 2등 돼버렸어. 그죠? 2억짜리 1억 들였어요. 1억 들였는데 나는 1억 2천 쓰였는데, 누가 1억 2,100에 쓰였어. 조금 차이를 떨어버렸죠. 그러면 차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차순위는 아파트는 해봤자 별 재미가 없고, 주로 대출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차순위 하면은 이제 1등 낸 사람이 못 내고, 내가 이제 내고 이런 겁니다. 한 달 뒤에 낼 수가 있죠. 자, 3번입니다.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오늘 돈 냈다 하면 오늘 이제 돈을 법무사가 냈습니다. 법원에 냈습니다. 하면은 그날 바로 쫓아가야 돼. 아파트. 가서 똑똑 두개가지고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등기가 안 돼도. 그죠? 등기는 보통 2, 3일 걸리죠. 등기가 안 돼도 그날 오후에 바로 돈 냈다 하면 땅땅, 공면화 기면 냈다 하면 땅땅, 빨리 나갔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나가셨잖아요.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 대금이 지급되면은 법원 사무관 등은
매각 결정 등본을 붙여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말소를 해줍니다. 말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하는 1번 설정, 2번 설정, 가압류, 압류 전부 다 말소시킵니다. 등기부 붙은 거에 말소시킨다. 경매개시 결정을 말소한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 바 이 등기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 당연하죠. 자, 건너갑니다. 39번 경매 진행 내용. 등기부 등본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기가 기재되고 공매는 공매공고 찍히죠. 신청이 되면은 이제 각 구의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찍힌다. 이를 경매의 등기로부터 소액보증금 지급 기준이 되며 등기부 기재 이전에 전입을 해야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고 온비드 공매는 2012년 1월 1일에 많이 바뀌었어요. 공매가 2012년 1월 1일에 경매하고 비슷하게 거의 따라갑니다. 채권 상계지도가 빠졌어요. 채권 상계지도 빠지고 공매는 웬만한 거는 다 붙었습니다. 경매하고 비슷하게 따라갔어요. 벌써 11년 지났다 그죠? 11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등기부에 압류되고 난 뒤에 공매 공고로 등기가 된다. 그러면은 자, 소액보증금은 공매는 소액보증금은 이날 이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날 이전에 등기부에 공매 공고 찍기 전에 들어가야 돼. 이해가시죠? 공매 공고. 근데 공매 공고 이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앞에 임의경매가 있으면은 임의경매 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요, 앞에 임의경매 있을 때는 자, 그럼 현황 방관로 2번 현황조사 명령과 평가 명령. 경매법원 사법보좌관은 집행관에게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을 명하고 집행관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입세대 확인서, 옛날 말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세무서를 방문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옛날 말로 등록상대 현황서를 발급을 받아서 받고 경매 물건지를 방문 조사를 해서 경매계장한테 제출한다. 그죠? 그럼 요때에 이때 공사업체는 유치권 주장을 하려면 그죠? 하여튼 공사업체는 이때 유치권 주장자는 사진을 찍혀야 돼. 꼭 사진 안 찍혀도 언급이 돼. 주장자는 언급 플러스 사진 들었죠. 사진 촬영까지 있으면 들어가요. 사진도 이래 됐다. 그래서 언급이 되고 사진 찍히고 이래야 점유를 잘하고 낙찰자가 나중에 싸움하죠. 꼭 보면 유치권자가 낙찰자가 싸움합니다. 낙찰자는 유치권이 3억이라면 주기 싫죠. 공사업체는 받고 싶고. 자, 이러니까 싸움 붙어요. 그러면 이제 낙찰자는 야, 니 유치권 3억 그 점유 안 했잖아, 너. 내가 본게는 현황조사서에 니 언급도 안 되어 있대. 자, 이렇습니다. 제가 신안에 지임장할 때 경락자금 대출을 한 2,500건 정도 취급을 해요. 지임장할 때 취급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톱을 취급했어요. 제 몇 건 취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매를 잘 하니까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유치권, 공장 유치권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은행 가면은 잘 안 해줍니다. 지임장들이 유치권 뭐 5억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공사를 짜고 또 싸마셨다. 개인이 은행에 와서 뜯어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안 해주랍니다. 저는 이랍니다. 야, 대부차기로 가라. 앞으로 경매에서 유치권 이야기 나오면은 뭘 보느냐? 뭘 봐야 된다고요? 현황조사 봐라. 그거 보고 유치권자가 언급이 되면은 해주지 마라. 언급이 되면 해주지 말고 언급이 아예 안 됐더라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전국에 누구든지 전화 오면. 그래갖고 대출이 막 폭발적으로 늡니다. 적게 돼요. 왜냐 그러면은 영남이고 요 뭐 유치권 오면 아니라거든요. 아닌데 신안의 마산역 지점장은 뭐 우지등을 해준다는 이야기라. 자,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신안 마산역에서 경매 강의를 합니다. 한 2년 반 동안 강의를 하는데 요 법원 앞에 있는 이 컨설팅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다 내한테 배워갖고 직접 가서 막 입찰서 옆에 이제 전화하고 처음에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 야, 이상한 놈이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그 뭐 경매 강의 무료 특강해 갖고 막 전부 다 가르쳐 주고 뭐 노하우 다 가르쳐 준다. 그래갖고 막 전화기 은행 전화 받았다 30분 동안 전화를 해요. 괜히 끊으면 되는데 자, 은행에서 또 일반적으로 끊기가 힘들잖아요. 또 전화가 왔는데 그래갖고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치고 했는데 유치권 대출할 데가 없는데 신한에 가서 다 준다냐. 그럼 저거들 와야 되죠, 은행에. 자, 그럼 고개를 빳빳하게 오면 제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고개를 탁 숙여 와야, 나 했더니.
그래서 이제 합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뒤통수 맞든지 별도로 뒤통수 맞고 다 했든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유치권 대출을 많이 줬어요. 제가. 그래갖고 관계가 많이 좋았습니다. 고수들, 특히 고수들, 전국에 내려오는 고수들 내한테 다 왔어요. 대출하더라고. 그죠? 자, 하여튼 현황 좌석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자들하고. 예. 자, 그 다음에 감정인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그죠? 1차 금액 정해야 되니까 감정평가 합니다. 세무서, 이런 데는 연락합니다. 너가 빨리빨리 교부 청구해라. 교부 청구. 돈 받아라. 그래서 빨리 청구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는 압류일자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정기. 법정기를 기준합니다. 숨어있는 법정기를 기준해서 돈 타가버려요. 걔들은. 좀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그게죠. 은행 설정 아무리 잘하도, 전세권 세입자가 아무리 잘하도, 법정기를 가지고 타가버리니까 이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 지금 4월 1일부로 뭐 조금 개정을 했죠. 당해세도, 제가 법정기일이, 당해세는 무조건 세입자보다 먼저 빠르거든요. 당해세는. 근데 이제 법정기일이 빠른 것만 가자는 거. 당해도 구분해갖고, 법정기일이 세입자 전입 확정보다 빠른 것만 좀 가져가기로 하고, 늦은 거는 못 가져가는 거. 국세도 마찬가지. 조금 그렇게 좀 구분했습니다. 자, 온비드도 마찬가지. 온비드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뭘 작성합니까?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를 작성합니다. 그죠? 해가지고 지금 권리 분석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는 거 보면요, 이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많이 들어있죠. 도봉구 방학동에. 그죠? 세계는 뭐 이런 많이 들어있노? 그죠? 6월 5일 날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가 2012년 12년 1월 1일부터 지금 막 생겨가지고 저는 안 좋아요. 캄캄하면 좋겠는데 이게 노는 바람에, 자, 캄캄한 사무실인데 완전 불이 없어요. 지하 사무실이면 캄캄한데 거기에다가 등을 달아준 것이 요겁니다. 공매재산 명세. 알겠죠? 그래서 공매도 많이 오픈됐어요. 많이. 공매도 사실 많이 오픈됐습니다. 그 전에보다는 공매가 접근하기가 참 좋습니다. 좋아요. 자, 공매 이래가지고, 공매 가지고 압류 재산에만 그 명시가 붙는 거죠. 명시가 붙고 압류사 아닌 것은 없습니다. 자, 봅니다. 50%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건 없네. 이거는 신탁처사이죠. 압류가 붙었죠. 요거는 거의 없습니다. 엉고, 요거는 엉고, 그냥 일반적인 교부 자산 신탁, 이렇게 맡긴 거죠. 신탁 맡긴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리셋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 경남의 주거용 건물을 검증하니까, 이렇게 해서 멋이 나올 거죠. 자, 보니까, 예로, 절감률이 한 40% 떨어진 거를 찾습니다. 보니까 창구 자, 덕포동입니다. 덕포동에 이걸 볼까요? 자, 덕포동 보자. 그제시. 자, 일단 봅니다. 자, 요거 그죠? 압류 재산에는 다 여기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7일 전 되면은 보여집니다. 그럼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완전 백열등입니다. 환하게 비춰주는 거. 그럼 이제 백열등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런 권리 분석하죠. 아이고, 이 세무서가 건저당권이구나, 그죠? 건저당권이 있고 뭐 검찰청에서도 오고 뭐 짜고 제시의 건물은 뭐 하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없으니까 임차인이 있네. 자, 임차인이 계약일자, 그죠? 이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1,000만원 달라했다. 말이에요. 1,000에 30만. 그러면 이 전입일자가 언제 날짜 이전 들어간다고요? 2022년 11월 28일. 이 은행보다, 국민은행 설정보다도 5년이나 늦지만은 1,000에 30만원 이런 사람은 소액보증 받아올 수 있죠. 그럼 이 날짜가 2022년 11월 28일은 이 날짜가 아니고 언제 날짜냐? 등기부에 있는 날짜. 2022년 여기에, 자, 요 보기에는 공매공고 없어요. 공매공고 요 없죠? 없는 거는 아까 그 날짜 하면 되겠습니다. 요 공매공고 보통은
이 압류 해놔놨고, 그 다음에 공매 공고 해가지고 경매에 맞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가 있네요. 자, 하여튼 막 그거는 이제 흐를 잡으면 하여튼 등기부에 하여튼 공매 공고 있는 날짜 이전에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작성 누가 하죠? 이 작성은. 이런 건 작성 누가 합니까? 이 작성.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나와서 이 작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성해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우리 경매 같으면 매각 무고 매수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제출되겠다. 당연하죠.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 보통 경매되고 한 2, 3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그때까지 모든 임차인, 근로자 하여튼 뭐 등등등등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결정이 지정됩니다. 그죠? 보통 뭐 20% 떠진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30%씩 떠진 경우도 있고, 막 보면 다릅니다. 자, 공매는 요번 주 했다 하면, 이제 전에는 매주 떨어지는데, 요번에 민사집행 국세지정 바뀌어가지고 2주마다 떨어집니다. 2주마다. 매주가 아니고 2주마다 이제 저감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에. 금주가 아니고 금주부터 2주마다 한 번씩 떨어지는 걸로 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매각기일에 경매를 참가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신분증, 도장, 10% 준비해서 10시까지 보통 도착을 해서 설명을 10분간 잘 듣고, 그 다음에 11시 10분까지, 그죠? 이제 1시간 여유를 주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하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입찰 가액 수정은 무효가 된다. 그죠? 입찰 가격. 특히 요겁니다. 요거. 요 입찰 가격이죠. 입찰 가격. 요거는 103 똥똥똥인데 안 되겠다. 뒤에 본 게는 일마가 내 아파트 낙찰받은 거야. 5만 올렸다. 5만 원. 그러면 103에서 어쩌면 됩니까? 싹싹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찌집어 새로 써야 돼요. 알겠죠?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런 거 100인데 106으로 싹 돌리는 거 있죠? 0을 9로 싹 짝대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해. 자, 그 다음에 매일 신청 작은 봉투 10% 넣는 거죠. 10% 넣고 막 쓰면 됩니다. 자, 근데 가급적으로 1억짜리는 1,000만 원 정도, 3, 4억짜리는 2, 3천 정도 좀 더 쓰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떨어져. 조용해. 그래서 내가 1등 했습니까? 이렇게 남겨보면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한 3차, 4차 떨을 때 딱 입찰할 때는 여러분 입찰과 1차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낙찰은 뭐 60%, 70%서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움직이는데 5만, 1,000만 더 써야 됩니다.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쓴다 보고 들어가야 되지. 그래갖고 세금을 작게 내고, 그죠?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서 작게 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보면 자꾸 떨어져. 떨어지면은 참, 세 번, 네 번 떨어지면 또 여기가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또 실 때는 높게 낮춰받아하고 또 온다고. 대부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딱 저거 내 끼다, 목적이 있다, 농지응급이다 하면은 6차다 하면 몇 차요? 5차 이상 써야 돼요. 7차다 하면 7차에서 6차 그 중간 쓰면 안 됩니다. 7차는 딱 꼽혀 치피고 6차에서 좀 더 쓰고 이렇게 하고 넘어와야지. 그거를 막 어디 시장 가서 콩나물 사듯이 그냥 자꾸 딸 사면은 안 됩니다. 좀 가깝게 하시도록. 자, 그 다음에 5번. 하여튼 1등 안 되면은 그대로 흰 봉투 그대로 받아놓습니다. 받아놓으면 되고, 1등한 사람은 영수증 받아오고요. 농지 낙찰 받으면은 농증을 빨랑 내야 된다. 막 그냥 써놨습니다. 자, 매각기일의 변경. 대부분은 MPL 회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각기일 변경되는 거는 유동화사에서 전화가 잘 안 와. 3차인데. 그러면 또 한 달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연락합니다. 그러면 또 한 달 연기되죠. 연기되면은 전국에서 이 사이트가 많거든요. 경매 사이트가 많습니다. 뭐 한 20개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사이트 보는 사람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홍보가 잘 돼요. 자, 이렇습니다. 내 상가를 가 있어. 10억짜리 상가를. 사기를 10억 주고 샀어요. 여러분이 안 팔리는 거 중개업소 갔다 보면 안 팔리죠? 경매에 넣는 것이 더 낫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 명지 같은 가진 사람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 중개업소 주분들 예 해놨고 서랍에 딱 해놨고 막 아마 10년간 주무십니다. 알겠죠? 아마 그거를 가라 채권자를 만들든지 해갖고 자꾸자 강제임이 있나든지 해갖고 경매를 넣어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가에다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다음 봅니다. 하여튼 유동화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다. 연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6번 매각 결정기. 요거는 이제 경매나 공매나 마찬가지인데 요때까지 농지증을 내야 된다. 농증을 공매도 마찬가지죠. 매각 결정기일에 농지의 농정제.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매도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단 압류재산만 그죠? 압류재산만 공매 압류재산만 그리고 공매 압류재산만 농지증을 제출한다. 농지증. 자, 국유재산은 농지증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리 내야 됩니까? 잔금 넣을 때 이전할 때 내면 됩니까? 국유재산 농지. 자, 농지라도 압류 세무서 압류당하고 공매가 되는 농지가 있고 국가에서 파는 농지는 미리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지난번에 바뀌는 국세징수법 국세기금법 그것서 바뀌었어요. 국유재산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막 90% 이상이 다 공매 압류죠. 세무서 압류라서 막 하여튼 공매도 빨리 낸다. 빨리 옛날처럼 뭐 잔금 내고 이런 거 잘 없어요. 지금은 막 경매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경매에서 취소를 한다. 그죠?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에서 취소한다. 너무 낮게 낮춰야 돼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무배당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매각 결정한다. 그런다. 보통 낙찰 후 잔금은 15일부터 40일 전후 내모된다. 그죠? 6월 1일 날 낙찰 받아 5월 1일 낙찰 받았으면은 5월 16일부터 6월 10일 사이 내모된다. 그입니다. 깡통 세입자 상계 신청하려고 하면은 요거는 일주일 이내에 빨랑빨랑 차입 지급 신고서 또는 상계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 요게 공매는 안 돼. 이제 공매가 이게 문제입니다. 공매는 안 돼. 공매는 채권 상계 제도가 없다. 빨리 시정해야 개정해야 되겠다.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 개정. 자, 공매는 채권 상계 제도가 있다 없다. 자, 아파트 3억 전에 2억짜리 세입자입니다. 우리 경공매에서는 2억 3천에 낙찰받으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막 3천만 계약금도 내고 하여튼 뭐 법원에 내고 하면 됩니다. 모자라는 금액. 자, 되는데 공매는 2억 3천 낙찰받으면 돈을 다 내야 돼. 다 내고 한 달 뒤쯤 2억을 받아내요. 그러면 임차인이 힘들죠. 그래서 공매가 요게 빨리 개진된다. 제가 법무부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되면은 공매도 채권 상계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잔금 납부일하고 배당일이 같은 날 지정이 돼서 쉽다. 임차인들 깡통 세입자가 잔금 내기가 쉽습니다. 적시항고는 일주일 이내 요거는 불변기하니까 빨랑빨랑 해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농지증 같은 경우는 농증 반려로 적시항고할 때는 10%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돼서 적시항고할 때는 10% 항고 보증금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농증을 발급하더라고 면사무한테 반려받았어. 그래서 법원에서도 또 매각 불허가 해버렸어. 거기에 대해서 적시항고할 때는 10% 낸다 낼 필요 없습니다. 매각 불허 결정은 낼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온비드 공매는 2박 3일간 입찰 후에 다음날 목요일 11시 개찰이 되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8시에 18시입니까 10시입니까? 18시 맞아요. 자, 하여튼 한 일주일 좀 더 늘어졌어요. 공매가 예전보다는 매각 결정기를 한 일주일 더 여유가 있게 조금 늘어졌습니다. 자,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요거는 이제 낙찰되고 나면은 적시항고 없으면은 그 다음날 이후 그죠? 그럼 낙찰받고 한 15일부터
35일 사이에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받으면 되는데 빨랑빨랑 메모됩니다. 메모돼요. 자, 공매는 3천만 원 이상은 30일,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에 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자, 인도명 신청. 경매는 있는데 공매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형 가처분 신청. 자, 잔금 납부 후에 6개월 안에, 6월 안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가끔은 부동산 인도 명령, 부동산 점유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한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인도 신청에서 결정 받았어요. 집행관이 이제 두 분 알리는 말씀 줘가지고 이제 개고를 했는데, 안 나가. 그럼 집행해야 되겠죠. 그때 피신증이 딱 특정되어 있는데, 집행관이 집행하려고 아침 10시에 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녹이 나와. 아파트에. 누구야 했더니 피신증이 아니고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이 뭐 싸게 뭐 월세 50만 원에 1년 계약해서 들어왔다. 이래 돼버려요. 그럼 집행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법원에서는 신청인은 이고 피신청인은 걸마고 딱 답을 주놨는데 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앉아있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에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걔를 또 불러서 신문도 하고 뭐 이러면 시간이 몇 달 가버립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부동산 점유정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 봐가지고 이런 사람 있죠. 배째라는 사람이 B점, J점, R점 뭡니까? 배째라는 사람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나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자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젊어 저 법을 많이 하네. 그런 거는 이제 부동산 점유적 가처분 신청해야 되고, 본께는 인도 명령이 맺고 있죠.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보면 딱 점유자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들 공매는 인도 명령이 없다. 명도 신청을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5, 6개월 걸린다 보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협상할 때 조금 더 주고 하는 게 좋다. 경매는 3, 4평 아파트 같으면 한 3, 400 주면은 막 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2, 300, 3, 400 막 거기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공매는 막 한 4, 500까지도 막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더 낫죠. 괜히 소송해갖고 6개월 끊는 것보다는 1, 200 더 주고 막 빨랑빨랑 뜯어내보내고 임대를 얻든지 팔든지 하면 되는데 너무 그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자, 건물명도 협상이 최고다. 협상이 최고야. 가서 협의해가지고 조금 주고, 협상 안 되면 딱 이렇게 하세요. 인도명 결정은 다 나오죠. 그거를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 한 30만 주면은 대문에 붙여요. 나가라고 안내문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거 딱 보면은 안 나가고 배째라는 사람이 저녁에 밤 12시 술 먹고 딱 들어올 때 대문에서 딱 보면 어떻습니까? 술이 확 깨비죠. 일주일 뒤에 집행한다 그러니까 열흘 뒤에. 그래 30만원 한문 내고 그 다음에 한 문 더 해줘라 하면 한 문 더 가거든요. 그거 해놓으면은 대부분 다 그냥 협의 다 됩니다. 협의됩니다. 대부분. 자, 배당기일은 돈 주는 날이죠. 채권자들, 임차인들 돈 받은 날입니다. 3일 전부터 열람을 하셔가지고, 공매는 7일 전부터 열람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확인도 하고 돈을 타가 되고, 거기서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은 손을 들고 내가 소액보다 아닙니까? 이해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빨랑빨랑 이의를 신청하고 소재기 증명원을 경매장한테 일주일 이내에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소자가 배당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변론기일에 출석 안 하면은 폐상으로 본다. 이제 그 소송이 붙었어요. 4개월 뒤에 오락했는데 지가 임차인이 안 왔어. 자우지간 원고 표가 있겠죠. 아무나 안 오면 그게 패소입니다. 안 온 사람은 그때는 패소가 되는 거예요. 공매는 3천만 원 이내는 7일, 넘으면은 30일 정도 잔금을 넣고, 그 다음에 배분기에는 또 한 달 뒤에 배분기 지정되죠. 되는데 마이너스 7일 전부터 열람하고 복사까지 할 수 있다. 복사까지 할 수 있다. 열람 복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국세진수법 98조 배분 계산서의 작성,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라. 그죠? 서류에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있네, 그죠?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써놨습니다. 자, 99조 국세징수법 99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확인에 내 빠져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변호사가 전화 왔습니다. 원장님, 저기 공매 좀 어디 근거법이 뭡니까? 어디 좀 보면 됩니까? 뭐 보면 된다고요? 공매는 민사집행법 보라 할까? 국세징수법 보라 할까? 그래, 국세징수법 보면 됩니다.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30가지 정도 조항이 있는데 쭉 한번 보세요. 국세징수법